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절윤 요구에 입을 열었는데요. 여야 모두 예상 밖의 초강수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검토한다고 전해진 군사 공격, 그 작전 이름은 코피 작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할아버지처럼 주석 자리에 오를까요? 5년마다 열리는 9차 당대회 드디어 열렸는데 그 개막식 분석해드립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이 아닌 절윤을 요구하는 세력과의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강보인 기자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하루 만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내뱉은 말은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절윤이 아니라 절윤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초강수 메시지였습니다. 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한 1심 판결의 허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간담회 직전 일부 지도부는 1심 판결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윤허개인으로 해석된다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했고 일부 표현을 수정 삭제한 채 진행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외연 확장 전 중간 매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나왔으니 윤허개인과 절윤 세력 모두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란 주장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당당하게 싸웁시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옥중에서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입니다. 구름이 겹치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뜻밖의 초강수에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한 수도권 의원이 쓴 표현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향후 추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정치의 몫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법적인 무죄 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으겠다며 개혁파 결집을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을 비공개로 만나왔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 대표는 더 이상 우리 당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릴레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장 대표의 예상 밖 강수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장 대표가
지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개별 의원들이 아마 심각하게 장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고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실상 심리적 무소속 상태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체 한몸이라면서요. 제2의 내란이다. 위헌 정당임이 명백해졌다며 정당 해산 심판 이슈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립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장 동체입니까? 민주당은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폭언이자 망언이라며 수위 센 단어를 총동원해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결국 내란 수계 윤석열과 공범이라 했고 한준호 의원은 장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감싸는 사람에게 공당 대표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계엄을 정당화한 제2의 내란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슈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에 이어서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역사가 규정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분명하게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우리도 충격적이라면서 해산 심판은 국민 여론을 살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아요. 자, 오늘 일단 이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 혼자 생각이에요? 아니면 지도부 생각이에요? 네, 지도부 오늘 당대표실에서 오전 7시 반부터 2시간 정도 그야말로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장 대표가 준비한 메시지 초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대목에서 사법부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또 사실상 윤어게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이런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내용을 덜어내기도 했지만요. 주요 뼈대는 그대로 갔고 당 지도부도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의 이제 생각이라는 건데.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장 대표 엊그제 채널A에 출연해서 앵커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절임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전환 얘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판결문을 보고 메시지를 새로 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초반에 이 대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마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무죄 취지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비춰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장 대표 오늘 1심 판결문에 대한 불신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대목인데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요. 장 대표는 지기현 판사가 이 민주당의 겁박을 받고 일부러 오류가 있는 판결을 낸 거라고 보는 듯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한 것도 이 사법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법원이 정치적 압박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어쨌건 그럼 이제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지지층만 갖고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장 대표 생각은 뭐예요? 네, 장동혁 대표는요. 이게 바로 이기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을 짜는 출발점의 차이인데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건 중도 확장이 아니라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겁니다. 지선은 투표율이 50%대로 낮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최대한 투표장에 나올 집토끼를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절연을 선언하는 순간 이 실망하는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상 밖의 이 초강수,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네, 대체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선거 이후 계파 가릴 것 없이 책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친윤 전직 대표, 현 사무총장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정작 당대표는 1심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후폭풍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거취 얘기가 또 나올 분위기입니까? 네, 친한계 인사의 이 말을 들으시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메시지 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물밑에서 연락해보면 충격적이다, 당황스럽다 하면서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건 오늘도 친한계 몇 명뿐입니다.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도요, 장 대표를 공개 비판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 딱 한 명이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도 있다고 했지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장 대표의 거취를 다시 띄울 동력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자, 여권 내부도 또 충돌 양상입니다. 친명계 의원들 주축으로 만들어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직격을 했고 친명계에선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은 유시민 작가가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발끈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한 방송에서 이상한 모임이라면서 친명을 내세워 세를 과시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모임 소속 최현일 의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말의 수준과 품격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차기를 둔 싸움에 이재명 명패를 다는 건 반칙이라며 모임을 겨냥하는 듯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뭉친 친명계 개파 모임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공소 취소 모임은 반박했습니다. 일부에서 시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이거 성과와 업적으로 통해서 입증하겠다. 모임 가입 의원은 지난주 87명에서 104명으로 늘었는데 한민수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정청래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합류했습니다. 한 모임 소속 의원은 친청계도 합류한 건 권력투쟁용이 아니라 실무형 모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지만 또 다른 소속 의원은 김어준, 유시민의 영향력이 줄고 대세가 바뀌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으로 부상한 공소 취소 모임은 다음 주 월요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이른바 명픽 후보로 알려진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다른 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쟁 후보들의 견제구가 시작된 걸까요? 정 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올린 메시지를 두고 이 당내 경쟁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 이후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SNS에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를 질타하지 않고 환영하는 듯한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내란 당시 국회로 와서 윤석열의 감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은 어제 판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고요. 무기징역을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건 판도 모르는 거고 화가 난다. 서울 시민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구청장은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정 구청장 측은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뜻이 오역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안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이 정말 또 충돌하는 거예요? 일단은 당내에서는요, 벌써 3차 충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도입 주장하면서 친명계 친청계 첫 충돌 불거졌었죠.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하면서 2차 충돌 있었고요. 이번엔 친명계가 주축인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놓고 3차 충돌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키자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당내나 여권 내부에서 싸우는 게 맞아요?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충돌 내용을 뜯어보면 등장인물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음 전당대회 때부터 도입되는 1인 1표제,
정 대표 연임용 아니냐 이런 치명적 비판에 직면했다가 제수 때 통과를 했었고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의 경우도 정 대표가 조국 대표 손잡고 차기 당권 노린다 이런 친명계 의심이 제기돼서 일단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두고는요. 그동안 정 대표의 힘을 실었던 유시민 작가 또 김어준 씨가 나서서 직격을 한 겁니다. 친명 앞세워서 세과시한다. 자기 싸움에 대통령 면패라는 건 반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충돌의 본질은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차기 당권 경쟁인 겁니다. 근데 이 공소 취소 모임이 이건 뭐예요? 차기 당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왜 세과시 한다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뭔가 차기 당권을 두고 세과시 하는 게 아니냐, 뭔가 거기에 힘을 싣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임 측이 혹시 정 대표 견제하는 반청기 모임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제기가 아니라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 또 정 대표 입인 박수현 대변인도 이름을 올렸고요. 하지만요, 모임 측이 부인을 해도 당내에서는요, 여전히 의심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자, 공소 취소 모임이 앞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이 이 모임을 뭔가 나는 대통령을 힘싣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뭔가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다고 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차기 당권 8월이잖아요. 근데 벌써 왜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일단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고요. 또 당을 자기 뜻대로 재편할 수 있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큰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 취임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경쟁들이 지금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친명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의원이 강성당원 지지를 얻은 정 대표한테 패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당원 영향력을 높인 1인 1표제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정 대표가 연임하겠다 이런 친명계 측의 불안감이 반영돼서 서둘러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싸움은 점점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정 대표 그리고 출마 공식화는 안 했지만은 당대표 로망이 있다고 했던 김민석 총리.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벌써부터 양측의 전쟁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재명의 유입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대통령 중도 확장 기조에 동의하면서 유입된 새 지지층을 뜻하잖아요. 당 일각에서는요 친명계 또 반청계 측이 이재명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결국 1인 1표제를 앞세운 정 대표 측과 뭔가 새싸움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오늘 법원을 찾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데 당권파는 반성부터 하라 지적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앞으로 들어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들고 있는 서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 윤리위의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결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내려졌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린 게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낙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동 인권을 해친다라는 낙인을 찍고 당권파는 반성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려는 노력 정도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는 23일 배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 의원 측은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시간만 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을 빨리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첫 회의 발언으로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판가리를 키워드로 꺼내면서 현역 광역단체장들 물갈이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누굴 지목한 거냐 술렁이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관위 첫 회의부터 현역 단체장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지자체장은 경선을 통해 대폭 물갈이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은 모두 11명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달부터 현역 단체장 조사를 실시해 당 대표에게 직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지도부가 현역 단체장에게 경고장을 날리면서 누굴 겨냥한 거냐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지자체장은 현역을 다 잘라내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나 한번 해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생중계 끝장 토론으로 아주 혹독하게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판가리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오늘 국방색 항공 점퍼를 입고 나왔다는 후문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지시가 있었느냐 하나의 논쟁거리였죠. 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고 한 전 대표도 그 대상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사살 지시까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걸로 취재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는 곽 전 사령관의 이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는 시점에 곽 전 사령관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진술과도 배치된다는 이유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제의 발언을 2024년 10월에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나온 날을 2024년 11월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직후였던 2024년 12월 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모두 피고인 윤석열의 승인하에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대표 사살 언급은 물론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한밤중 낯선 사람이 총을 겨눈다면 섬뜩하겠죠. 30대 여성이 소총을 들고 도심을 배회하며 시민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 기가 찹니다. 재미로 그랬다는데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패딩을 입은 여성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손엔 커다란 총을 들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돌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차량에 총을 겨눕니다. 두리번대며 표적을 찾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경기 시흥시 거리에서 여성이 총을 들고 행인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1시쯤.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은 인근 자택에 있던 3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이 들고 다닌 건 길이 85cm의 비비탄 소총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재밌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멋있어가지고 샀대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뭐 한 3만 원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경찰은 여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은 점을 들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 나오지 않고 버텼지만 경찰관이 맨손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제압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도로 위 경찰차들이 흰색 소형차를 추격합니다. 정차 명령에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차량. 결국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에 막혀 멈춰서고 도주로를 틀어막은 경찰관들이 내려 차량에 다가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하는 차량. 결국 경찰관이 3단봉을 꺼내들고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칩니다. 운전석 앞에 선 사복 형사는 아예 팔꿈치로 유리창을 쳐 깨부숩니다. 경찰이 차문을 강제로 열고 끌어낸 운전자는 50대 남성. 지인 소유 차량에 몰래 타고 있다가 탑승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량을 빼앗아 타고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가 학교 앞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오늘이 예비 소집일이라 학교에 모였던 신입생들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손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우회전하는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지나더니 방향을 더 꺾으며 그대로 보행로를 덮칩니다. 들이받친 가로수가 인도 위로 쓰러지고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이 학교 정문까지 날아갑니다. 놀란 학생들이 정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서울 동대문구 중학교 앞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건 오늘 오전 11시쯤. 버스가 들이받은 가로수는 완전히 뽑혀나갔고 자전거 거치대와 방호 울타리도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소집일에 학교를 찾은 신입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애들이 놀러가고 전부들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유치원 애들이서까지 다 나왔으니까 천만 안 다친 것만 다행이에요. 30대 남성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잠깐 졸았다며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바다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아버지까지 위기에 처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중국집 사장님이 망설임 없이 마라도의 거센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흠뻑 젖은 아이를 안고 부트로 올라옵니다. 흠뻑 젖은 남성도 이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올라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10대 A군이 사진을 찍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50대 아버지도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높은 파도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저없이 바다에 뛰어든 남성, 이 섬에서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김희주 씨입니다. 급하다 보니 앞치마도 벗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활약 덕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마라도엔 소방서가 없다 보니 비상시를 대비하는 의용 소방 대장을 맡았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앞치마 두른 채로 다 현장으로 다 뛰어나가는 거죠.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철거 위기에 몰렸던 속초 이 대관람차 당분간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65m 높이의 대관람차 속초화입니다. 전광판엔 정상 운영 중이란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당초 공유 수면 점용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서 속초시가 대관람차 운영업체에 해체 명령을 내렸고 1심 법원이 속초시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 말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심 법원이 운영업체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운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저는 관람차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없어지면 좀 많이 아쉽고 허전하게 될 것 같아요. 나 있으면 좋지. 관광객들이 볼 곳 없잖아요. 여기 보면 저녁에 이게 막 해갖고 너무 좋아. 밝아갖고 이쁘잖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운영업체는 속초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시민의 재산을 직권남용에 훼손한 것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속초시는 행정처분은 문제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총 10건의 행정 처분 모두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고 그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속초의 관광명소로 남게 될지 불법 구조물로 철거하게 될지 대관람차의 운명은 향후 법정 싸움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인기 캐릭터 노릇을 했던 이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가 폐사,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호랑이와 싸움이 벌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황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호랑이 방사장 앞에 꽃과 사진이 진열돼 있습니다. 방문한 시민들의 메모도 곳곳에 남겨졌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인기 동물이었던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가 그제 숨을 거두자 방문객들이 추모를 하는 겁니다. 미호는 2013년 6월 호랑이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이름처럼 예쁜 호랑이로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호랑이인 금강과의 싸움을 벌인 게 원인이 돼 결국 폐사했습니다. 싸움이 난 금강은 지난달부터 미호가 있던 방사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방사장엔 미호와 금강 그리고 다른 호랑이 1마리까지 총 3마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강은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어제 올린 공지문을 통해 미호는 다른 개체와의 투쟁이 발생한 끝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다며 서울대공원 전 직원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호랑이들을 같은 공간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방송인 박나래 씨,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세정 기자, 조사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는 오늘 오후 3시쯤 이곳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는데요. 지금까지 4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말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나래 씨. 경찰은 고발인인 전 매니저들 조사를 마치고 오늘 박 씨를 처음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당초 설 연휴 전인 지난주 목요일쯤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가 안전 우려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었는데요. 오늘 출석 소식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 취재진 없이 비공개로 출석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박 씨가 물건을 던져 매니저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걸로 전해지는데요. 논란이 컸던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박 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사회부 사건팀 백승우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출석인데 이 박나래 씨 사건이 매니저들 갑질 의혹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거는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나래 씨 사건 처음에는 매니저 갑질 논란으로 시작됐는데요. 오늘 경찰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전직 매니저들이 고소한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전해집니다. 박나래 씨가 술자리 과정에서 물건을 던져서 다치게 했는지, 이후 갈등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경찰은 이미 전 매니저들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만큼 진술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박나래 씨 입장이 궁금하고요. 또 오늘 조사에서 진술은 잘하고 있습니까? 네, 박나래 씨 측은 사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폭행이나 갑질은 없었고 오히려 일부 전 매니저들이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압박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지금 4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 별도의 진술 거부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야 조사까지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나래 씨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현재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만 7건에 달하는데요. 갑질 및 폭행 의혹 외에도 이른바 주사 임무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시술 관련 의혹, 그리고 금전 분쟁 문제까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하루 조사로 마무리되기 어렵고 2차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박나래 씨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잖아요.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박나래 씨는 별도의 포토라인 없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연예인 사건의 경우에는 취재진 집중으로 인해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도 경찰과 협의해 출석 일정 공개 없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사상 특혜라기보다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향해 열흘 안에 핵무기를 포기하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을 정조준의 최후 통첩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지난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열흘 안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에 응하라고 말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 선제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북한과 핵 협상을 위해 검토했던 코피 작전이 연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당시에도 미국은 선제 타격 카드를 꺼내든 뒤 북미 대화를 재개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란이 최근 군사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결전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추가로 이란 주변에 배치하면서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선박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 해군 최신의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아프리카 동해안에 도달해 곧 지중해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선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추가로 배치된 게 확인됐습니다. 공중급유기는 통상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 국제 유가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외계인은 진짜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외계인 논란의 시작점은 바로 이곳 미국 네바다주 사막입니다. 51구역, 1989년 자신이 이 51구역 비밀 시설에서 일했는데 외계인 연구에 참여했다고 폭로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이 51구역 존재가 기밀 문서 공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 통제되고 경비 삼엄하고 비밀 연구하는 공군 기지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폭로자의 허위 경력 등이 드러나긴 했지만 정부가 비밀리에 외계인을 실제로 연구한다는 이 음모론은 지금도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계인 존재를 언급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해 기밀 누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can tell you he gave classified information. I may get him out of trouble by declassifying.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미 네바다주 공군 시설인 51구역에서 정부가 외계인을 비밀리에 연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Are aliens real?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they're not being kept in. 다만 트럼프는 오바마의 어떤 발언이 기밀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전쟁부 장관과 다른 관련 부처의 외계 생명체, 미확인 이상 현상, 미확인 비행 물체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외계인과 UFO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군사작전 중 촬영된 미확인 물체에 대해 일부는 공개해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2년 전 에릭 벌리슨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예멘에서 군용 드론이 찍은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사일을 맞고도 도리어 튕겨내는 미확인 물체 영상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선 UFO 관련 국회 청문회까지 열리기도 했는데 이번 정부 문서 공개에서 외계인 관련 새로운 정보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선거 압승으로 일강체제를 구축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강한 권력을 발판으로 국회에 섰습니다. 강한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에는 각을 세우고 한국은 치켜 세웠는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거 압승으로 3분의 2가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중의원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선 강한 일본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겪는 중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力または威圧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強化するとともに我が国周辺での軍事活動を拡大活発化させています。 엄중한 안보 환경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북한, 러시아와 나란히 언급한 건데 과거 기시다 이시바 전 총리에 비해 발언 수위도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달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首脳間の信頼関係を基礎とした率直な意見交換を通じてさらなる関係強化を図っていき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모레 시마네현 주최로 열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장관을 보내겠다고 한 바 있는데 기존 관행대로 차관급을 파견하는 걸로 물러섰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의 독도 망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도 방위력 강화와 개헌 추진을 강조하며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보여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 왕실 제도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남성만 왕위를 이을 수 있는데 지금 나루히토 일왕에겐 외동딸 아이코 공주만 있습니다. 과연 법을 바꿔 여왕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인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일본 왕실 가족들. 아키히토 상황내의 옆으로 서 있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도 보입니다. 일본 적십자사에 근무하며 소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본 국민에게 인기 많은 아이코 공주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성 승계만 고집하는 왕실 규범 때문입니다. 여성 왕족은 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결혼하면 그 신분을 잃게 됩니다. 현재 17명의 왕족 중 남성은 단 5명뿐. 왕위 계승서열 1위는 일왕의 남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지만 올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아들인 히사히토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개헌과 함께 내세운 게 왕실 규범 개정입니다. 다카이치内閣 2.0 は挑戦し続けます。憲法の改正、皇室典範の改正。 다만 자민당 보수파가 남성 승계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구 왕족의 아들들을 입양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과연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규범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설문조사에선 여성 일왕을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칠레에서 가스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사고는 대형 폭발로 이어졌는데요. 최소 4명이 숨지고 2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한 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도로 한켠을 뒤덮습니다. 잠시 뒤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이를 촬영하던 시민은 놀란 듯 뒤로 도망칩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함께 높게 올라가자 놀란 시민들이 이를 지켜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액화가스를 실은 트럭이 전복된 뒤 도로 펜스에 부딪히며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트럭의 운전자가 과속 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장 한가운데 하객들이 신랑 신부 위로 현금을 뿌립니다. 지폐다발이 공중에 흩날리고 바닥은 금세 돈으로 뒤덮입니다. 지난 14일 인도의 한 지역에서 열린 결혼식 영상입니다. 신부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동안 하객들이 춤을 추며 지폐를 공중에 던지는 건데 이 지역의 결혼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하 행사입니다. 처음에는 공중에 던진 현금 규모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보도로 인해 현지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랑 측 지인이 실제로 뿌린 현금은 약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좁은 산길을 달리던 오토바이.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타고 있던 운전자가 비틀댑니다. 이후 어딘가로 빨려가듯 협곡 아래로 떨어집니다. 운전자는 여성으로 조작 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알프스 산맥에서 벌어진 눈사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거대한 눈보라를 눈앞에서 마주했던 이들의 긴박했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산 위에서 눈이 먼지처럼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거대한 눈보라가 스키장의 사람들을 서서히 덮치고 시야가 뿌옇게 가려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침착하자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순식간에 사람들 몸엔 두껍게 눈이 쌓입니다. 지난 15일 이탈리아 몽블랑 인근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눈사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엔 눈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도를 낮추던 비행기, 도로 옆 주차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5명이 부상당한 비행기 추락 당시 영상입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체문이 열려 조종사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최근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과 사자탈을 쓴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잠시 뒤 춤을 추던 일행이 한 남성을 덮치더니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태국의 한 축제장에서 경찰이 사자탈을 쓰고 위장해 연쇄 절도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사원을 돌며 유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을 비닐에 싸 입에 넣습니다. 음식을 먹는 흉내만 낸 뒤 비닐채에 뱉어냅니다. 중국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 중인 이른바 비닐 먹방입니다. 전문가들은 질식 위험과 위생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북한 9차 당대회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자, 북한 김정은 집행부를 약 60%가량 싹 교체했습니다.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대남통은 아예 빼버렸고 김여정, 최선희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북한 제9차 노동당대회가 어제 평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8차 이후 5년 1개월 만이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3번째 당대회입니다. 당 간부 조직 대표 약 5천 명에 방청객 2천 명 등 7천 명이 참석한 대회의장에 가장 앞장서 입장한 김 위원장. 집행부와 함께 단상에 올라 정중앙에 앉았습니다. 집행부 인원은 39명으로 8차 당대회 그대로였지만 김 위원장은 그중 구성원 23명, 약 60%를 교체했습니다. 한국을 담당하는 대남통 인사가 사라진 게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대남통 김영철이 빠지고 대미통인 최선희 외무상이 차지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 1열에 자리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일원으로 풀이됩니다. 대남 메시지는 우리 관계 안 하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관계 개선을 도모할 그런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핵이나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주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힌 대목을 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 바로 양쪽 옆자리엔 박태성 내각 총리와 조영원 당 비서 겸 조직 지도부장이 앉았고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5년 전과 같이 주석단 2열에서 포착됐습니다.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 위원장 딸 주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북한 9차 당대회 드디어 개막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을 쓴 게 아주 중요한 행사라면서요.
네, 김정은의 절대 권력은 노동당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정책의 최종 결정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당 간부는 물론 지역 조직 대표자 수천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반론의 여지 없이 끝입니다. 끝이다. 뭘 결정할 거냐? 첫 번째 이제 주목되는 게 바로 주석을 달지 여부라고요? 일단 김정은은 3가지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총비서,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여기에 주석 칭호까지 달지 관심입니다. 주석이라고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떠오르죠. 베트남에도 주석직이 있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선 명실상부 최고위직이죠. 북한에선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주석이었고요. 김정은 아버지인 김정일은 주석 칭호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단 주석 칭호 달 거냐 당연히 관심일 것 같고, 두 번째 딸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할 거냐, 여기도 이걸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가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주애에게 당 직함이 부여되느냐 여부인데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당대회에서 후계자로서의 지위가 발표됐거든요. 당 규약상 당원 자격은 18살이 넘어야 부여되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13살로 알려진 주애에게도 직함을 준다면 후계 구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주석, 주애, 그리고 마지막 주적, 이게 그 적대적 두 국가,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역대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 국가로 언급해오고 있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인데요. 여기에 쐐기를 박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어제 김여정도 담화를 통해 얘기했죠. 남북 국경 전반에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요. 그동안은 휴전선이라는 말로 남북 사이의 특수한 상태를 반영해 왔는데 국경은 국가 대 국가, 우리는 민족이 아니고 두 국가라는 걸 아예 당 규약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같이 중요해 보이는데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총화라고 하죠. 지난 5년을 결산하면서 반성을 한 다음에 당 규약 개정이나 당 내부 선거도 합니다. 하루 만에 안 끝나는 거고요. 당대회 기간은 매번 다른데 이르면 다음 주 초에도 앞서서 3가지 여부 윤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폐막 후에는 열병식이 열리면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자, 잘 지켜보죠.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다 감내했을까요? 부상을 딛고 금빛 역전 드라마를 쓴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 알고 보니 손바닥뼈가 3군데나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3군데가 골절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귀국한 뒤 받은 정밀 검사에서 손바닥뼈 3개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올림픽 직전 전지훈련 도중 입은 부상으로 최가온은 당시 반깁스만 한 채 밀라노로 향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짜릿한 역전 우승 직후 시상대에 올라 손을 번쩍 들었을 때 보였던 그 깁스입니다. 최가온 측은 부러진 뼈들이 엇나가진 않아 수술 없이 한 달가량 재활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가온은 금메달 도전 당시 1, 2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져 부상 우려도 컸습니다. 지금 무릎은 많이 좋아진 상태고 이제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최가온은 2년 전 스위스 락스 월드컵 직전 훈련 때 척추 골절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철심을 박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결국 메달을 목에 건 투지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오늘 낮 동안 봄처럼 포근했죠. 내일은 서울 17도까지 더 올라서 4월 중순만큼 따뜻할 텐데요. 하지만 모레 비가 온 뒤 기온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 서울 4도로 오늘보다 5도 높고요. 강릉은 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로 오늘보다 3도 높겠고 평년 기온 10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전주와 대구는 20도 가까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때이른 봄 날씨는 주말까지입니다. 일요일 전국에 5mm의 비가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월요일 서울 영하 3도에서 4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입니다.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가 찾아와 내일 전국이 나쁨 단계고요. 먼지는 모레 비가 오며 씻겨 내려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